내가 이 종목을 투자를 한다면 이 종목에 어떤 점이 좋은지, 정말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한 단계씩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항상 합리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나의 매매를 가로막는, 나의 매매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수많은 행동 편향은 의지만 가지고 극복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종목을 분석하고 기법을 연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를 결정하는 나 자신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투자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께서 좋은 투자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레전드에게 듣는다는 이승행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긴 한데 조금 코스피 지수가 탄력이 떨어지고 있고 오늘 성장주가 또 많이 갑니다. 뭐 바이오나 화약장품 같은 쪽에서의 어떤 종목들 좀 시세가 나면서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워낙에 뭐 가치주가 같다, 성장주가 같다 시장이 좀 들락날락합니다. 중심을 잡기가 정말 힘든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좀 어떻게 또 전략을 짜면 좋을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좀 이제 레전드 시간 데니얼 카너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 분위기가 참으로 참 중심 잡기가 어렵습니다. 뭐 막 급락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다시 급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랬다가 다시 지수장 전고점에서 또 이제 넘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테스트하는 구간 이런 상황인데, 자 이제 이 자리를 만약에 넘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넘어갈 때 과감하게 따라 들어가실 건가요? 자, 오늘 빠르게 생각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지금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뭐 상품 같은 걸 파는데 이제 주인이 없고 이제 무인 결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고 그거에 맞는 금액을 알아서 이제 지불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한번 구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참 사람 마음이 그렇죠. 이거를 내가 그냥 물건을 가져가면서 이거에 맞는 금액을 낼 것인가 더 낼 것인가, 뭐 더 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좀 이제 이거 뭐 내가 그냥 조금만 내고 가야지 이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말씀드린 무인 결제 시스템을 놓고 상품을 뒀는데 이제 이 상품 앞에다가 이 돈을 넣는 돈통 앞에다가 사진을 붙여놨었어요. 근데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사진을 붙여놨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사람의 눈이 이렇게 노려보는 듯한 사진이 있고요. 그 밑에는 그냥 꽃입니다. 예쁜 꽃 사진인데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하루는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듯한 사진을 붙여놓고 하루는 꽃 사진을 붙여놓은 것이지요. 자, 이 경우에 어떤 경우에 물건을 구입하고 낸 지불 금액이 무인 결제 시스템에서 금액이 커졌을까요? 이게 참 재밌게도요. 사실은 뭐 어쨌든 그냥 사진일 뿐 누가 실제로 지켜보거나 뭐 CCTV가 찍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꽃 사진을 붙여놨을 때보다 사람이 이렇게 노려보는 듯한, 지켜보는 듯한 사진을 붙여놨을 때 같은 판매된 물량 대비 지불된 금액이 더 컸다고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데니얼 카너먼이 늘 강조하는 이성적 판단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지켜본다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꽃사진이나 사람 사진이나 어쨌든 누가 보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괜히 저 사진을 보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순간적인 어떤 느낌에 의해서 사고 물건을 더 넣는 사람들의 비중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까요? 지금 화면에 지금 이제 날씨도 춥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따끈한 어묵이 있다고 한번 따뜻한 국물이 있고 정말 맛있는 어묵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단어가 두 개가 놓여져 있어요. 어묵이라는 단어도 놓여져 있고 그 옆에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이제 뭐 불결한
어떤 뭐 음식이 있으면 꼬이는 파리라는 단어가 같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단어를 보고 드는 생각 혹은 느낌은 어떠신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식사 시간이기도 한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파리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어묵만 있다면 뭐 지금 마침 이제 식사 시간도 다 돼가고 날씨도 춥고하다 보니까 눈앞에 따끈한 어묵 국물이 있다면 좀 마시고 또 어묵도 간장도 찍어 먹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단어장이 하나가 놓여져 있을 뿐인데 파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혹은 뭐 좀 더 기타 좀 이렇게 식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단어가 붙어 있다면 원래 이제 실제 이 실험에서 사용했던 단어는 사실 훨씬 더 좀 자극적인 단어입니다만 제가 이제 방송이고 하니까 약간 순화를 해서 써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그냥 단어일 뿐 이것만 보고 우리가 갑자기 뭐 기분 나빠하거나 식욕이 나빠지거나 그럴 거는 없어요. 실제로 앞에 내가 국물이 놓여져 있고 어묵이 꽂혀 있다면은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별거 아닌 이 단어 하나가 나의 식욕을 좀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아예 뭐 그냥 좀 지금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우리가 사물 혹은 사건에 대한 인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데니얼 카너먼의 행동 경제학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요. 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눠지는 우리 사람들의 인지 방식은 첫 번째 시스템 1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인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그러니까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뭐가 물건이 날아온다면 일일이 판단을 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되죠. 위험한 상황은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이제 뭐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피할 것인가 말 것인가와 관련해서 말이지요. 저 날아오는 물체가 무엇인가를 판단을 먼저 해야 되고 무거운가 안 무거운가도 판단해야 되고 딱딱한 것인가 아닌가도 판단해야 되고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판단을 해서 내가 맞았을 때 상해를 입을 것인가 안 입을 것인가를 프로그램화 해둬야 되겠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컴퓨터라면요. 근데 지금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걸 경험적으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피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1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시스템 2는 아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판단을 했던 것처럼 의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한 단계씩 거쳐가서 어떤 판단의 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이거를 뭐 1 더하기 1처럼 간순한 거라면 그냥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그거 보자마자 감각적으로 답을 내가 얻어낼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종이 써가면서 따져가면서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나도 모르게 시스템 1, 즉 즉흥적인 판단을 내려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예가 바로 그런 경우들입니다. 사실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 혹은 맛있는 음식과 같이 식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단어가 놓여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차분히 시스템 2를 작동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식욕이 떨어지거나 돈을 더 지불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시스템 1이 문제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작동하는 이 시스템 1이 주식 투자할 때 상당히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현재 지수가 전고점을 바로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 맞고 다시 떨어져서 저점 상승하는 그림을 기대해야 될지 사실은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진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는 내용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지요. 양봉 추격 매수와 그다음에 음봉 매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항상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양봉 추격 매수라는 건 뭔가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불을 뿜으면서 올라가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매수 버튼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후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급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체결청을 보면 남들도 매수 주문을 막 넣어서 매수 버튼을 다들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이라도 내가 이 종목을 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미 좀 올랐지만 지금이라도 돈을 더 주고라도 내가 사지 않으면 좋은 종목을 놓치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은 마치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우리가 타임 세일을 할 때 갑자기 뭐 세일한다 그러면은 사실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더 사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연 그 선택은 합리적인가? 자,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가 작년에 상한가 제도가 변경된 후에 새로 만들어진 변동성 완화 장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상한가 제도 변경 후에 등락폭이 30%로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변동성 완화 장치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걸 이제 뭐 영문으로 약자로는 VI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주가가 급등락할 때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특정 종목이 일정 가격 범위를 벗어나서 급등락이 나올 경우 2분 동안 거래를 정지시켜요. 그리고 2분 동안 단일가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마치 우리 아침에 9시 시작 전에 동시효과 진행될 때나 12시 50분부터, 2시 50분부터 3시까지 동시효과 진행될 때처럼 딱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개 효과만 보이면서, 그죠? 2분 동안 주문 접수만 받고 호가만 왔다 갔다 하다가 2분 후에 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간 장중에도 거래가 정지되고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주문 접수만 받고요. 자, 근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할 때도 나오고요, 급락할 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제 추격 매수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종목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VI가 발생한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이 종목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급등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갑자기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VI가 걸렸어요. 그래서 2분 동안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VI가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종목 뭐 3,400원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2분 동안 보통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주문이 더 들어와서 3,400원보다 더 올라서 2분 후에 시작 가격이 딱 결정이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막 급등을 했었는데 내가 추격 매수를 못했다가 2분 동안 거래 정지가 되고 주문 접수만 받으니까 센 종목이 더 갈 것 같은 느낌에 나도 모르게 시장가 매수 주문을 눌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2분 사이에. 그러다 보니 호가가 올라가서 내가 그 VI 걸리기 직전 가격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종목 그 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까? 급등 후에 주르르륵. 이 캔들도 보시면 뭐가 보이시죠?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 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급등하다가 VI가 걸렸고 2분 동안에 호가가 더 올라갔어요. 2분 후에 체결이 되고 잠깐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주르르륵 밀리는 상황.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급등하고 밀려버리는 상황. 근데요,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음봉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양봉에서 매수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양봉에서. 특히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단일가 매매 주문을 받으면 보이거든요. 호가가 막 올라가는 게. 그때 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더 올라갈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심지어 시가까지 깨고 밀리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폭락 때도 그 조건이 나오기는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폭락 때 VI가 걸리고 그 지점이 저점으로 작동하면서 오히려 올라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예전에 한번 있었는데요.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종목이 이날에 VI가 걸렸어요. 근데 VI 걸린 가격이 얼마였냐면 분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10%가 올라서 VI가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2분 동안에 시장가로 매도를 걸어버립니다. 선수들은. 근데 이게 2분 동안에 호가가 10%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10%가 2분 후에 체결이 됐는데, 근데 10%가 올라갈 만큼 사람들이 매수 주문을 엄청나게 눌렀다라는 거죠. 선수들은 남들이 다 이렇게 사고 싶을 때 오히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르르 밀려버렸어요. 10%가 오른 건 저도 이때가 처음 봤습니다. 2분 동안에 그만큼이 오른 거는. 근데 그 후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그날의 상황이고요. 현재는 거래 정지 중입니다. 이때 여기서 추격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답답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고점 추격 매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남들이 사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같이 사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을 노리면서 접근 시엔 사실 뭐 제가 지금 배워야 산다 시간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격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양봉 구간에 추격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최저가 손절도 사실은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폭락 혹은 투매 등이 발생할 때 같이 파는 건데 급락이 발생하다가 VI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호가가 보통 더 내려갑니다. 2분 동안에. 왜? 겁이 나서 사람들이 매도 주문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선수들은 오히려 그 자리가 매수 원리를 원래 적용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고 원래 매매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자리라면, 급락이 아니라도 원래 매매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자리라면 오히려 사버린다라는 거죠. 남과 다른 선택은 심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같은 방향 선택은 심적 편안함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 투자자의 성공 방법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남들과 반대 포지션을 취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판단의 과정을 남에게,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남이 산다고 나도 사고 남이 판다고 나도 파는 식으로 한다면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데니얼 카너먼의 빠르게 생각하기와 관련해서 변동성 완화 장치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시간 잘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현 전문가와 함께 레전드에게 듣는다 함께 하셨습니다.